예, 안녕하세요. 소양중학교 학생안전부장 조광희입니다. 학기 초라 그 학생부 일이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요즘도 학생부를 깊이 하는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부의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기 초에 학생부 일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 절차입니다. 학생 생활 규정은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학생부장님뿐만 아니라 학교를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 절차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규칙의 개념은 학교 규칙은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규범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학교 규칙의 기본적인 기재사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별도 지침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독자적으로 정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그러나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별로 법령의 범위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 규칙의 구성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1, 2, 3, 4, 5, 6, 10항은 법령에 정하는 대로 수업연한이나 교과 편제라든가 조기 진급, 또 수업료, 입학금, 기타의 비용 징수 등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학생 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 포상, 징계, 두발 복장, 그 다음에 휴대전화 사용, 그 다음에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교 규칙 개정 절차 등으로 구성됩니다. 학교 규칙의 의의로 학교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를 지탱하고 운영하는데 법이 중요하듯이 학교 생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 규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체 구성원이 약속한 학교 규칙을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학생들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칙에는 학교마다의 특색 있는 학생 자치 활동과 학생 교육 방법 등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칙 재개정 과정에서 지도 감독기관의 인가 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매우 증대되었습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으로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학칙을 재개정할 경우에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단위 학교에서는 기본적 절차와 다양한 우수 사례를 참고로 하여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민원이 발생할 때 학생 생활 규정에 명시된 경우에는 매우 자유롭게 대처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학칙 재개정 절차의 근거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기능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니다. 오늘은 학교 규칙 중에서도 학생 생활 규정 재개정 절차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는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학칙 재개정위원회 구성과 활동,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학칙 공포 및 시행,
나눌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학칙 재개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학기 초에 구성을 합니다. 이때 계획도 함께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구성원의 비율은 학교 특성에 따라서 정하는데 학생, 학부모, 교원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7인 내외를 권장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합니다. 구성 완료 시 전체적인 일정을 공지해서 재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학칙 재개정 발의는 학생, 학부모, 교원에 의해서 발의가 되는데 먼저 학생 발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회에서 규칙을 재개정 건의를 하고 학생대의원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논의한 후에 정리합니다. 근데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발의를 권장합니다. 학부모 발의 역시 홈페이지라든가 가정통신문 등 온 오프라인 등을 통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학부모회에서 정리합니다. 학부모가 학교에 따라서 많이 참여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족수를 학교 열정의 여건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 교원의 발의인데요. 교원은 부서별이나 학년별 회의라든가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교원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은 재개정안을 만들면 충분히 수기의 시간을 갖습니다. 절차의 공정성과 정보의 객관성, 의사결정의 합리성 등의 원칙을 세우시고 시안을 마련합니다. 시안 작성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됩니다. 시안을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학교 홈페이지 등 가정통신문, 기타 공지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때 학생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견을 50% 이상을 반영하는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실례로 우리 소양중학교에서 개정 절차를 한 계획서입니다. 내부 결재를 낸 사항인데요. 제목은 2021년 학생생활규정 개정 계획. 이렇게 해서 일정은 3월 3일부터 4월 3일까지 약 무려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재개정 구성을 하고 개정안 발의하고 학교 구성원 의견 수렴하고 개정안 시안 마련, 학교 운영위원 심의를 마치는 것이 보통 25일가량 걸립니다. 그리고 심의가 되면 공포하고 정보 공시를 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탑재라든가 가정통신문 학교 알림에 탑재하고 학생에게 충분히 학생생활 규정을 안내하고 연수하고 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교육 시에 함께 생활 규정에 대해서 안내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학생에 의해서 시안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학교 제24조 통신기기 관리, 즉 다시 말씀드리면 휴대전화를 어떻게 보관을 할 것이냐 였습니다. 현재 우리 학교는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조례 시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며 필요한 경우에 담임교사의 허락을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였는데 학생회 시안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생 스스로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라는 시안이 올라왔습니다. 충돌이 되겠죠. 아무래도 수업을 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학교 담임선생님들이 보관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첨예한 대립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는 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자고 합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내부 결재로 2021학년도
휴대전화 관리 관련 학생, 학부모 설문조사 안내 가정통신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3기학년이 모두 학교에 등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는 QR코드와 URL을 통해서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학생들이 보관하는 것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기우였다는 것이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설문은 50%를 반영을 했고 교사 25%, 학부모 25%를 반영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보관하는 것이 62%가 나왔고요. 학생 자체 보관이 3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학교에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휴대전화는 조회 시간에 담임 선생님이 걷어서 보관을 했다가 종례 시 학생들에게 돌려줍니다. 그 후에 설문조사가 진행돼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이때 재개정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여 수립 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고 학생의 학교 생활과 밀접한 경우에 학생 대표가 참석을 해서 설문을 같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아울러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가 완료가 됐을 때 즉시 학교장에게 통보했습니다. 학교장이 결재하고 승인이 완료되면 바로 그 즉시 효력이 발생이 됩니다. 학생생활규정을 효력이 발생되면 학생생활규정을 공포했습니다.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 그 다음에 SNS 등 학교 알림위에 탑재했고, 그 다음에 학생, 학부모, 교원을 교육했고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선도 내지는 계도 주간을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학교 학기 초에 학생생활 규정을 안내한 결과입니다. 물론 학교폭력과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함께 학생생활 규정을 안내해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선이 어디인지 또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정이 무엇인지를 안내하는 것은 학생생활지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9년 우리 학교는 학생선도위원회가 24건이 있었고 학교폭력 대책위가 19건, 교권보호위가 7건이 있었던 학교였습니다. 2020년 3월에 학교폭력과 학생생활 규정을 안내한 결과 2020년은 학생선도위가 24건에서 3건으로 줄었습니다. 학교폭력 대책위도 19건에서 학교폭력 접수된 것은 7건이고 학교폭력 안임이 2건입니다. 그래서 학교폭력 5건으로 줄었습니다. 아울러 교권보호위가 개최된 것도 7건에서 2건으로 줄었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생활규정과 관련돼서 현장에서 많은 교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대표적인 질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심의는 반드시 그 해 첫 번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받아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우리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자주 열리지 못하죠. 그리고 학기 초이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행정실에서는 보통 2월이나 3월, 4월경에 학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부 입장에서는 학생생활 규정이 3월, 4월경에 빨리 되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하기 전에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까지 가겠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시간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꼭 첫 번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는 것이 아니고 개정안이 확정되었을 때 모든 교육 공동체가 의견을 수렴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확정이 되었을 때 만약에 두 번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가서도 심의를 받아도 되고 세 번째 가서도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 늦게 받았을 경우에 효력이 발생이 되지 않고 그 전년도 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장에서 조금 바쁘시더라도 조금 서두르셔서 학교 운영위원회를 첫 번째 내지는 두 번째에 가서 받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은 꼭 첫 번째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받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학생자치회 담당자가 생활규정을 수정한 후 심의를 받아도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큰일 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3년 2월 15일 날 초중등교육법 제9조 사항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뭐냐면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자치회 담당자가 생활규정을 수정해서 심의를 받게 된다면 바로 초중등교육법 제9조 사항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률 위반입니다. 절대 학생자치회 담당자가 혼자서 독단적으로 생활규정을 수정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재개정위원회 구성이 궁금하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재개정위원회는 과연 몇 명까지 하면 좋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7명을 권장드렸습니다. 학생 3, 교사 2, 학부모 2. 학생 수가 많은 것은 학생들의 민주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어느 학교는 교사 3, 학생 2, 학부모 2 이렇게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거기에서 위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선에서 선출하시고 생활 지도 담당 선생님께서 간사로 들어가시면 위원회 구성은 무리가 없고 일 처리하는데 깔끔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원이 많게 되면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인원이 너무 많게 되면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차일피일 시간만 가게 되고 정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7인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해 동안 진술서를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 진술서를 받을 때 교사로서 자괴감도 들었고 과연 교사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거지 이렇게 경찰서에서 하는 짓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라는 슬픈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변하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학생부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부장은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건강해지고 또 학생들이 학교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어울려서 행복한 학교를 꿈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학생부장의 마인드가 어떠냐에 따라서 틀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부장님들께서 조금 힘들고 괴롭다 하더라도 학교 문화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학교 학생들과 어울려서 즐거운 학교 문화를 바꿔주시면 대단히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를 정말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